안녕하세요. 설날이 끝나고 이제 자녀들이 지금 세뱃돈을 빵빵하게 받았습니다. 저희 조카마에도 벌써 60만 원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자녀한테 주식 계좌 개설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해주는 게 어떤가? 최근에 저도 하나 만들고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기본 증명서, 여기에 이제 뭐 이제 부모의 신분증 있어야 되고, 뭐 어떤 은행들은 자녀 통장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은행만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증권사에 가는 방법이 있고, 은행에 가서 은행 계좌랑 증권사 계좌를 둘 다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뭐 미성년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를 가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은행에 가서 증권사 계좌도 만드시고 은행 계좌도 만드세요. 개인적으로는 증권사의 계좌 개설 서류가 더 양이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주식 인기가 좋을 때 순간적으로 사람이 쏠릴 때가 많아요. 특히 오후에 되면은 자녀들 학교 마치고 부모님 따라서 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안에 못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은행으로 가는 게 낫다 생각하고, 은행 가서 어차피 은행 계좌도 만드는 김에 증권 계좌도 같이 연계 계좌를 만들면 돼요. 은행 같은 경우는 월말에 안 가면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보통 증권사에서 만들면 1시간 정도 걸린다라 하는데, 제가 은행에서 은행 계좌랑 증권 계좌 다 만드는데 30분 걸렸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선은 은행 계좌를 만들면서 증권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 하는데, 말씀하실 게 뭐냐면 국내용 하나 만들고 해외용 만드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국내 주식을 사줄지 해외 주식을 사줄지 모르니까 둘 다 개설을 하셔야지만 증권사 계좌번호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은행에 가서 서류를 만들고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시 비밀번호 6자리를 만들었을 건데,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서 은행용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만들고 공인인증서 만들어주고,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증권사용 공인인증서 만들어주고 아이디 비밀번호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가 쓰는 증권사 은행이 아닌 곳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러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플을 다운받는다 하더라도 이 어플은 자녀 계좌 어플이 되겠죠.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한도로 10년마다 주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살에 2천만 원, 11살에 2천만 원, 21살에는 5천만 원. 성년이 됐으니까. 그러면 5 정도 해주면은 한 9천만 원 된 거거든요. 저는 부모가 거기까지 해주면 끝이라 봐요. 그 이상은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투자가 잘 돼서 이제 불려진 돈으로 자녀 학비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이제 자녀들이 이제 뭐 취업도 준비하고, 그 돈으로 이제 나중에 자기 집도 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문화가 아닐까. 아니면 뭐 소소한 용돈들을 해주면 돼요. 이제 뭐 세뱃돈을 주셔도 되고 하는데, 이게 해석이 조금 애매한 게 어쨌든 결국 뭐냐면 10년에 2천만 원이 한도라는 거고, 뭐 그러다가 조금 더 뭐 일시적으로 들어가거나 뭐 소소하게 들어간 것들 가지고 국세청에서 뭐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증여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돈을 입금한 다음에 증여 신고를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 수수료는 얼마 정도 되는가 봤더니, 제가 한 거는 지금 보니까 0.15%가 나왔어요. 네, 0.15%. 그리고 이제 보통 다른 홈페이지들 봤더니 0.1에서 0.3%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수수료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뭐 자녀 거 주식 계좌로 데이 트레이딩 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 사주고 묻어둘 거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사줘야 되느냐? 고민 진짜 많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락장에도 튼튼한 경기 방어주를 사줄 거냐, 실적 장세에서 상승률 높은 경기 민감주를 사줄 거냐, 앞으로 유망한 기술주, 성장주를 사줄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뭐냐면 442 포메이션 투자법을 하자, 이건데요. 축구는요 오래된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어도 이 442는 스테디셀러예요. 가장 안정적인 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주식도 그렇게 하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비형 종목 4개, 미드필더형 종목 4개, 공격형 종목 2개를 나눠서 사주면은 아무래도 자녀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비율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비형은 어떤 거냐면 매출이 경기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꾸준히 계속 성장해도 매출이. 거기에다 배당 수익률도 높아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잘 하락하지 않는 주식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맥쿼리 인프라라든가 뭐 통신주, 식품주, 담배주, 이런 것들이 수비형에 속하겠죠. 미드필더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격과 방어를 다 해야 됩니다. 미래 성장성이 있고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주식들, 장기적으로도 유망한 주식들을 뜻합니다. 공격과 방어가 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좋고요,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거나 상승을 하는 주식들이에요.
보통 이런 주식들은 대형 우량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센터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이제 밸런스가 이제 좋은 주식들을 말하는 거고, 양쪽 윙 미드필더가 있어요. 여기는 수비력보다는 조금 더 성장성에 치우친 주식들이겠죠. 보통 이런 기업들은 PBR이 한 3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S&P 500이라던가 나스닥을 보면은 평균 PER이 한 30배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미드필더 주식들도 그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어야지, 아, 이건 미드필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수비형 주식들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 같은 경우나 뭐 외국도 보더라고 하면은 한 PER이 10배 이하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들. 뭐 물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PER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안전한 주식이라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공격수 같은 경우는 수비는 배제하고 성장성에 집중한 주식들이에요. 이런 주식들은 증시 분위기가 좋고 수급이 쏠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보통 미래 전망이 밝은 뭐 친환경이라던가 전기차라던가 기술주라던가 뭐 이제 새로 나온 이제 어플이라던가 이런 주식들이 PER이 높은데, 이런 주식들 보통 공격수에 해당됩니다. 뭐 어떤 공격수를 좋아하는지는 뭐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합을 잘 섞으시면요, 아빠표 ETF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는 10년 또는 20년 뒤에 나오는데, 이제 우리 아빠가 워렌 버핏이 되어 있을지, 우리 아빠가 캐시우드가 되어 있을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을지. 자, 그럼 어떤 주식을 사주면 좋을지, 뭐 저의 의견보다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한번 베스트 11을 제가 편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시죠. 자녀에게 사줄 만한 주식 베스트 11을 뽑으려고 해요. 공격수 자리에 누구 하나 넣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참고로 4-4-2 포메이션입니다. 수비형 4개, 미드필더 4개, 공격수 2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야 저기. 자녀에게 2배 인버스 사주라 하시는 분은 이미 영상이 있는데 새로 뽑으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해 주는 걸로 그대로 이걸 그냥 오늘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뭐로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정도로 치면 이제 구글 정도, 예, 구글이랑 이게 이제 애플이 요 정도 선을 보고 있어요. 예, 신라젠을 사주라고요? 자녀한테? TQQQ 나오고 SQQQ, OQQQ 사줘라. 에디슨 EV 사줘라. 야, 진짜 나중에 모르겠다. 이게 두고두고 한 10년 뒤에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추천한 대로 할 테니까 나중에 내가 우리 애기한테 사줘서 한번 내가 해줄 테니까 나중에 다 책임져야 돼. 나중에 골키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스벅. 예. 여기에 저는 죄송한데 자꾸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맥커리랑 스벅이 그래도 센터백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 둘이 딱 이렇게 해주고, 이영표 선수 자리에다 누굴 넣을까 생각하다가 인다 써주신 분이 있네요. 제 마음을 아시는 분. 인다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 아, 키퍼도 넣어야 되는구나. 키퍼를 안 만들었네요. 키퍼가 맥커리 들어가요. 잠깐만. 아, 키퍼는 맥커리 넣어야죠. 맥커리. LVMH 가겠습니다. LVMH. 그래요. 여러분 추천대로 LVMH가 주가를 보시면 이게 진짜 이게 정말 괜찮은 주식입니다. 얘네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5년 동안 이렇게 올랐습니다. 223유로에서 771유로까지 쭉 간 주식이죠. 수비수는 모건과 뱅크로 가라고요? 니콜라가고 두중 넣자. 두중 괜찮네요. 두중 요거 좋다. 예, 그래도 우리 또 그 K리그에 너무 용병으로만 가득 차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한국 주식도 몇 개 넣어주면서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엔비디아 많이 넣으시네요. 엔비디아 넣을게요. 여러분 추천대로. 엔비디아 괜찮죠. 아, 근데 지금 가격에 조금 빡세긴 한데, 원래 공격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원래 욕을 먹는 자리가 공격수입니다. 공격수의 기준은 욕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좌우 윙의 기준은 빨라야 돼요. 주가 흐름이 빨리 가야 되고, 윙백은 수비력이 있으면서도 빠른 상승력을 보여주는 애들, 그리고 구글과 애플은 뭔가 중심을 딱 잡아주는, 이 둘만 있어도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맥커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의 뭐 절대적인 믿음, 이건 현금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스벅이랑 LVMH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또 믿음을 주는 든든한 또 빗장 수비를 걸어줘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지금 스벅이 약간 빗장이 뚫렸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이렇게 빠른 건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더리움을 넣으라고요? 우측 윙에다가? 이거 넣어도 됩니까? 이거 넣어도 사람들 의외로 어이없어 할 것 같은데, 롯데칠성 넣겠습니다. 조금 충격적이죠. 원래 감독들은 이렇게 약간 자기만의
그 고집이 있어야 돼요. 예. 여기다가 윙백으로는 한국 주식 넣겠습니다. 예. 하이닉스 넣을게요. 하이닉스. 아, 요러면 좀 약간 밸런스가 맞는 것 같다. 그쵸? 경질 위기. 공격수 두술라라. 전대각이 아니야. 자녀에게 사줄 만한 주식으로 뽑았는데, 야, 이거 다 사주려면은 조금 돈이 좀 들겠네요. 구글 때문에. 구글 분할하면 사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요렇게 했습니다. 아, 요중에서 사가지고 넣어볼게요. 10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보자고요. 이거 2022년 지금 2월 4일날 했는데 2032년 2월 4일날 혹시 제가 아직까지도 유튜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열어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 좋은 아빠가 돼 있는지, 아니면은 아빠 잠깐 와봐라 뭐 이럴 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